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이 너무 걱정해 주셨던 아빠와 함께하는 소장품 분갈이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하게 컨디션이 회복되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움직여야지 하시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와 함께하는 저희 농장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 한 아이는 정말 분에서 분으로 이동하는 분갈이를 할 거고요. 남은 아이들은 저희 식구로 데리고 살려고 또 심을 아이들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심을 아이들도 정말 기대 만땅으로 보셔도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멋진 아이들만 모여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어떤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지 지금 보여드리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인사를 드리네요. 네, 삼촌 피로가 좀 누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날도 일을 쉬지 않으셨죠? 그냥 하우스에서 가볍게 물 주는 작업하고 이발 조금 하고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술이 포진이 막 생기셔가지고 잘 안 났네요. 아휴, 쉬셔야 돼요. 제가 약간 피곤하고 그러면 이게 가끔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뭐 어찌되었거나 그래도 뭐 이제 컨디션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은 소장품하고 네. 또 분갈이 소장품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해야 될 분갈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네들이 계속 늦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씩 지금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요 아이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요 아이가 요렇습니다. 언뜻 보시고 이거 댄섬이네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댄섬은 아니고, 댄섬은 이렇게 자라지 않죠. 동그랗게 자기들끼리 네, 뭉쳐서 자라죠. 네, 이게 줄기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꽃은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쓰는가 봐요, 댄섬이랑. 네, 그쪽 네. 계열이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능수보들처럼 이렇게 쭉 늘어지는 아이, 벌보슘. 볼보슘. 네, 벌보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아마 그렇죠. 댄섬하고 결이 같은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사촌보다는 한 뭐 3촌?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 정도? 가시 같은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 왜 이제 지금 분을 여기다 심을 거거든요. 네. 원래 벌보슘도 그러고 이런 댄섬이 생각보다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물을 많이 타요. 맞아요. 그래서 물 주고 나면 며칠 안 있으면 또 물 줘야 되고 또 물 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 줄기 뿌리나 이런 얼굴에 비해서 분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을 좀 큰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깔고. 여기다가. 사실 제가 또 질문 리스트를 뽑아오려고 봤는데 원래 평소 같으면 이렇게 2번 정도 건너뛰면 질문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 영상이 저희 아빠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다들 아빠 걱정하시느라 질문을 안 남겨주시고 다들 우리 사장님 안 그래도 걱정 중이었는데 어떡하시냐, 제발 쉬셔라, 이런 댓글만 잔뜩. 네. 우리 집 아이들도 제발 좀 쉬라고. 제 무릎 꿇고 거 좀 빌었어요. 좀 쉬시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와서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일은 끝이 없긴 하고, 또 오늘 쉬나 뭐 별로 태가 안 나요. 쉬려면 한 일주일 그냥 푹 쉬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저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쉰다기보다는 가볍게 이제 무리하게 힘 안 쓰고 물 주는 작업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바빠서 미뤄왔던 이발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영상 자주 올라오면 너무 좋은데 아빠 안 그래도 피로가 너무 누적되지 않으셨을까 하셨다고. 근데 원래 이제 매년 3월달, 4월달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거의 바닥 나죠. 그렇죠. 원래 그래요. 이 업종 자체가 약간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너무 뚜렷해서 그렇죠. 좀 이렇게
또 그것도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단점이기도 하는데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그냥 뭐 몰아서 뭐라 일하고 뭐라 몰아 쉬기. 그냥 하고 또 쉴 때는 또 쉬고 이런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 있긴 해요. 그렇죠. 음. 사실상 여름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이라서 네. 너무 더워서. 네, 오직하면 저희가 한 달 반을 그냥 쉬어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냥 일할 마음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 요것을 제가 봤을 때 요거 그냥 그대로 아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것은 그대로 빠지면 그대로 얹혀버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돌체 그냥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분이 막 굴곡에 있지 않는 편이어서 네. 쑥 하고 동그랗게 빠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빼고, 그러니까 이런 분갈이는 정말 쉬운 분갈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빠지기만 하면. 근데 빠질 것 같아요. 모양이. 네. 꽤. 네. 이게 사발 같은 느낌? 맞아요. 뺐을 때 같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흙이 이제 관건은 여기서 지금 붙어있던 흙들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겠죠? 가루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테두리만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거의 흙재료인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빼서 심으면 되는. 네. 근데 그래서 오늘요, 사실 질문이 이제 많진 않았는데 없진 않았거든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많진 않았는데 있다 이거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네, 쉬운 말을 어렵게 하네. 쉽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렵게 이해를 어려웠어. 하고. 내가 이 순간 그러셨어요? 순간 네. 헷갈리셨어요? 내가 이해력이 좀 떨려서 그럼 제가 또 재빨, 나왔네?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뿌리가 여기 봐요. 되게 크다. 인상이야? 두껍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뿌리를. 아니 새뿌리도 새뿌리지만 상당히 위에 얹혀 놓고 그 위에 부분을 좀 더 긁어내서 근상이 더 잘 보이게끔 그렇군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고 계시니까 무슨 천공섬 같다. 동그래가지고. 네, 천공섬 같아요. 아빠가 섬을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동그래가지고. 훨씬 신기하네. 자, 요것을 그대로.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그죠? 사실 넣을 때 좀 많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게 말을 좀 하지. 제가 또 아빠 하늘 같은 아빠의 의견인데 또 이렇게 하면 돼요. 돌려서 무슨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요거 이제 요거 작업 때문에 시간이 좀 걸쳐. 사실 요거 심을 때 한 5분이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생각까지는 제가 못 했는데 요거 살짝 긁어내는 작업을 네.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시면서 질문도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잠깐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너무 많이 긁어내면 이 돌이 위태로워지죠? 위태로워져서 그렇죠. 조금 뭐 걷어내야겠습니다. 네. 다시 수거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좋아요. 돌이 조금 박혀야 되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것도 질문인가 싶지만 질문이었어요. 사장님은 왜 돌을 같이 심어주시나요? 돌. 왜 돌을 심으시죠? 라고 하신 그 분이. 돌을 심는 것은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관상,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약간 멋스러움이라고 해야 되죠. 예술성이죠. 네, 왜냐하면 다육이는 지금 이 아이처럼 이 다육이는 약간 분재 형태로 자라는 거고 또 야생화 개념이거든요. 원래 그렇죠. 다육이가 그래요. 왜냐하면 간엽식물은 집 안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엽식물이 이렇게 뭐랄까 분재처럼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다 야생화가 분재인 거죠. 네. 원래 이 다육이도 약간 그런 그 분재 개념의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돌이 그런 분재의 어떤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어떤 미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게 이제 뭘 심어요. 네. 지금 뭘 심는데
자, 이걸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심잖아요. 네. 이렇게 심으면 여기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이게 저 밑에까지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뿌리가 많지 않았을 때 이렇게 놔두면 넘어가죠. 들려버리죠. 넘어가겠죠.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심어놨을 때 여기가 여백이 너무 커요. 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돌을 해서 이 그 여백을 좀 채워주는 역할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뿌리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쵸. 네, 뿌리를 철사로도 누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누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돌로 눌러 놓으면 훨씬 멋져요. 그렇죠. 훨씬 원래 튀어나갔으니까 분재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놓으면 진짜 분재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돌이 해요. 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네네 두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그 돌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 오늘 아까 전에 오신 분들한테도 이제 돌을 몇 개 더 넣어드렸지만 그렇죠. 그 손님들이야 이제 그 본인들이야 한 분 한 분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손님들이 모이다 보면 엄청난 그렇죠. 숫자의 손님이시고 엄청난 많은 돌이 들어가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정말 네, 몇백 개를. 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무튼 네 그러면은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이양 손님도 심어서 예뻐 보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심었을 때 또 뭐랄까 완벽하지 않으면 또 안 이쁘면 손님한테도 좀 그렇고 그렇죠. 손님이 봤을 때도 와 이쁘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돌을 많이 해드리는 거,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고 뭐 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못해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게 맞아요. 그 서비스로. 그래서 가끔 오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심어드리고 돌을 이렇게 꽂아드리면 아니 자기는 돌 안 꽂아도 된다고 돈 받는 거 아니냐고 돌 안 해주셔도 된다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서비스라고 이게 해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사장님들 이렇게 하시면 뭐가 남으신다고 돌까지 꽂아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이게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게 어차피 심어주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일단 서비스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직업적으로 하루에 한 개,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것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정말 이제 성수기 봄이면 옆에 있는 저 다이를 꽉 찰 만큼 심을 게 대기줄로 있어요. 아빠랑 저랑 여기 나란히 서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은 내리 심는 작업만 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돌을 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돌을 넣어서 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식물은 죽어도 돌은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돌은 잘 안 죽더라고요. 잘 안 그죠? 죽어요. 네. 아무리 식물을 잘 죽인 사람이라 해도 돌은 안 죽이시더라고요. 네, 돌은 안 죽여요. 네. 돌은 남는다. 돌과 부는 남죠. 자, 그럼 다음 질문. 제가 이제 직전 영상이 예쁜 작품 보여드리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방울복랑금을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원종복랑금을 보여드렸는데 위호 분께서 원종복랑금이나 방울복랑금은 어느 위치에 두고 기르시나요? 반그늘에 두시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땡볕에서 길러도 되나요? 하고 뉴욕 사시는 분께서 또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저희 하우스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저희 하우스는 따로 하울시아라고 해서 그 뭐 차감을 하거나 따로 이렇게 키우지 않고요. 어떤 쏙이든지 간에 뭐 두들레아든 하울시아든 뭐 웬만한 에케베리아든 등등등등 아프리카 식물이든 똑같은 환경에서 키웁니다. 네, 차별화를 두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차별을 절대 안 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똑같은 환경에서 키우고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빛을 보여주고 그렇죠. 뭐든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제가 우리 저 자녀를 키우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차별을 절대 하지 않으시죠. 그냥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원래 저희가 원종 방울복랑도 지금 보여드렸던 것은 아주 아가고 이제 크기로 그래요. 근데 오래됐어요. 정말 그렇죠. 오래된 아이인데 분이 너무 작아서 아가처럼 보이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대작이 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꼬맹이가 왜 그렇게 물을 들었냐? 그것은 그 분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분이 너무 작아서 얘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제대로 못 먹거든요, 얘가. 네. 그래서 색깔이 그렇게 들었던 거고, 원래 제대로 된 작품을 보여드리려면 우리가 다른 큰 아이, 그것보다 한 20배 이상 더 큰, 네. 훨씬 큰 아이가 있는데, 이제 예뻐서, 이번에는 색깔이 걔가 예뻐서 보여드렸던 거고, 그렇죠. 장소는 지금 계절에는요, 뭐랄까, 직강 보고, 네. 그냥 비 다 맞고 물 많이 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다육이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저 다육이는 저렇게 키워야 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육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죠. 정말 못 키웁니다. 서울시야는 뭔 그늘이 몇 %, 뭐는 어디다 놓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정말 못 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식물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이 기후하고 온도하고 습도가 잘 맞으면 됩니다. 그렇죠. 다육이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가을과 봄에는 원래 살아가는 다육이의 계절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키우셔도 어느 장소에 키우셔도 돼요. 다만 빛은 양질의 빛을 꼭 봐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봐요. 여기 아까보다는 많이 조금 더 진짜 멋있다.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역시 이 근상을 보는 친구들은 묵으면 묵을수록 멋스러움이 그 격차가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오, 너무 멋있는데요? 네. 보면서 계속 감탄을 해오셨어요. 무슨 약간 만화의 전설 나무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죠. 이제 그 옛날에 여기 산행을 하다가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비가 오거나 네. 잠깐 여기 이제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여기에 잠깐 앉아서 그렇죠, 그렇죠. 잠깐 앉아서 그늘 밑에서 잠깐 그렇죠. 쉬어가는 아마 여기서 물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작은 사람 인형을라도 좀 올려놓으면 귀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멋있는데. 아주 뭐 몇천 년 된 그러니까요. 그런 나무 같은 느낌. 분위기가 압도적인 게 정말 장난 아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봐요. 진짜 볼보슌? 멋지죠. 와, 진짜 멋지죠. 진짜 멋있다. 여기 보시면. 볼보슌, 볼보슌. 네. 뭘 보슌? 네, 뭘 보슌. 멋있다. 어우 아재 개그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정말.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했습니다. 벌보시 요것은 이제 요것은 분갈이에요. 네. 그리고 방금처럼 이런 분갈이는 거의 뿌리 안 털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얘는 잘 사는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잘 살 겁니다. 잘 살 겁니다. 근데 이게 얘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5분이라고 하셨는데 17분을. 자,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요것은 저희가 소장으로 심으려고. 심으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뭐냐면 익스페트리어 철화라고 하죠. 익스페트리아철라. 그런 철화입니다. 그렇죠. 요거 지금 보시면 조그만 분에서 너무 잘 컸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컸죠. 기특해서 다들 요런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요런 포인트를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작은 분에서 어떻게 저렇게 키우시냐 요런 질문. 물론 잘 주면 잘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그 영양제를 주지 않느냐 사장님에 그런 얘기 하는데요. 물론 이제 영양제도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영양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영양제를 쓰거든요. 이제 거의 근데 안 쓰죠. 네,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물 패턴을 잘 맞춰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이 잘 안 맞으면 물을 자주 주게 되면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약간 상토 계열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여름에나 이럴 때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이제 과습에 의해서 이제 그쵸.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다육이가 물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계절에서는 물을 조금 자주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잘 먹게끔 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어요. 건강하게 키우려면 우리가 밥 세끼 꼬박꼬박 잘 먹듯이 얘네들도
물을 잘 먹게끔 하고 광합성 작용 많이 하게끔 하고 하면 됩니다. 이 친구도요, 제가 이제 머리 하나를 꽂아놓은 거예요. 지금 상토 계열이잖아요. 제가 뿌리를 좀 아무것도 없던 애를 꽂아놓은 거여서 상토 계열로 많이 해놓은 건데, 저게 저렇게 많이 큰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 요거 이제 일반 흙이었으면 대체적으로 그냥 심었을 건데요. 약간 상토 계열이라서 좀 맞아요. 서럽고요. 제가 이대로 한번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흙은 뿌리 내림에 굉장히 특화된 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뿌리는 내리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질문. 로우 백금과 버클리금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종류인가요? 버클리? 네, 버클리금. 버클리가 내가 알고 있는 버클리가 아닌가 본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버클리는 그쪽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네가 좀 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근데 질문 리스트를 계속 적다 보니까 까먹었죠. 아무튼 이름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노우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노우는 다 아시고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로우를 버클리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지금 그 다육이는 너무나도 많은 이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없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농장에 없는 아이도 있고 취급을 안 해서 모르는 아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무식하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다육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네. 그래서 뭐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명확한 것은 로우하고 버클리하고는 로우를 버클리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우는 너무나도 흔하고. 다 아는 네. 아이라서 그 누구도 다른 이름으로 판매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저희가 아는 그 버클리하고는 아예 그 종류가 다른 아이라고. 네, 맞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버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른 애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약간 노우하고 비슷한 아이가 또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 이 버클리라는 이름을 가진 좀 더 입장이 좀 그렇게 펼쳐진 애가 있나 봐요. 저희가 이거 영상 끝나고 나서 한번 한 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못 봐가지고 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성의가 너무 부족하네. 저도 적다가 이제 질문 다섯 검색해봐야지 하고 까먹었어요. 이렇게 휘딱 까먹었네.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 익스 패트리엇 철아. 익스페트리어 철아. 네, 익스 패트리엇 철아. 아유, 패트리엇 철아. 정말. 그래도 얘는 1세대 애들이라서 이름이 아무리 길어도 다 알아요. 그렇죠. 보통 그냥 익스철아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익스 철아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네, 안다 그렇죠. 해서 익스 익스페트리엇 패트리엇 철아. 철아. 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 친구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죠, 여러분. 자, 이 친구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친구는 그리고 TM이라는 친구죠, 여러분들. TM이라는 친구인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근데 요거 이제 잠깐만요. 요게 제가 장갑을 좀 잠깐만 낄게요. 그래요. 왜냐면, 자, 장갑을 끼웠습니다. 장갑을 끼운 이제 그 이유가 이전에는 그 뭐죠? 저거 분갈이 할 때 그 이것은 지금 약간 이거 그 농약을 쳤었나? 제가 조금 했었어? 네. 의심이 가서 왜냐면 네, 저것은 안 한 제가- 건 확실한데 제가 그래서 약을 조금 담갔다 내려온 친구라. 그래서 이제 저것은 약을 안 한 걸로 제가 확실하게 아니까 그렇죠. 네, 순간 이제 장갑 안 끼웠는데 이것도 이제 착착했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농약을 쳤는가 해서 네. 왜냐면 그거 때문에 저 뭐죠? 그 갖고 온 게 그게 있어서 깍지벌레가 좀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장갑 끼는 그 사이에 버클리 금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했는데요. 제가 참 이렇습니다. 원래 제가 그 버클리 그 아이를 아는 아이였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좀 취급한 지 좀 돼서 순간 잊어버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없을 때 제가 아는 버클리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버클리 금을 취급한 게 아니고 일반 버클리를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좀 취급한 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제가 깜빡깜빡해요. 그렇죠. 이제 우리 딸내미 때문에 더 이제 정신줄을 많이 놔버렸지만.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빠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취급했던 아이인데 하고 순간 진짜 민망하네. 근데 맞아요. 약간 좀 원래는 백금은 비슷한데요. 백금 아닌 아이는 전혀 달라요. 아, 네, 그렇군요. 모양이 다르거든요. 색감이 비슷한 거지 같은 네. 애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같은 종류는. 네네. 버클리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프릴 개념이 약간 끝이 약간 프릴 개념이 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로우는 그렇지 않고 약간 길쭉길쭉하거든요. 그렇죠. 평범하고 민자죠. 느낌이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친척도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품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확신이 안 서면 잘 얘기를 안 하는 그렇죠. 그런 편이라서.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매번 신품종이 들어오잖아요. 저희 농장도. 그걸 다 외우다 보면요. 첫 번째 외웠던 애들이 기억이 안 나요. 놀랍도록 머리가 새하얘져요. 약간 한문도요. 자격증을 보면 제가 8급이랑 제가 4급까지 한자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근데 4급을 따고 나니까 8급, 6급, 7급, 5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 이제 따기 위해서 막 따라서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순차적으로 내 머리가 용량이 그게 최대인지 어떤지 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서 다육이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품종이 너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검색해서 아빠 비슷한데요, 요건데요 하고 보여줬다. 아빠 나 저거 키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나 저거 키웠었는데. 그렇군요. 근데 저도 검색해서 보니까 백금이어서 색감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버클리 지금 그 아이가 뭐죠? 약간 뭐처럼 생겨야 되나? 뭐지? 네? 뭐처럼 버클리가 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버클리는 벌레처럼 생겼다. 애벌레처럼 생겼잖아요. 동글동글하게 파충 친구처럼. 그렇죠. 원래 그 애가 버클리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버클리가 옛날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왜 똑같은 이름을 지었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버클리를 보자마자 그 동글동글하고 약간 이렇게 뭉쳐져 있는 초록색 그거를 딱 떠올렸는데 그래서 다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가 있었군요. 제가 그 댓글을 못 봐서 그러니까요. 봤었으면 한번 하긴 했었을 건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지금 여기 심었잖아요. TM인데 얘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게 요거 앞에가 있잖아요. 네, 요거 그렇죠. 뒤로 보낼 수도 없는데 이 가장 큰 놈이 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순간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여기를 앞쪽으로 할 수는 없어요. 뒤가 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 어디 갔대? 앞을 보도록. 저번 날에 저기 공사하고 갖다 놨나 보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뒤로 더 이상 안 넘어가고 가능하면 좀 앞쪽으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길을 선도해 주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 마사도 조금 더 뒤쪽에다 넣어서. 넘어가지 못하게. 네, 강제로. 넌 그냥 이렇게 가 하고 네. 길을 만들어 주겠어요. 그래서 요 꼬맹이가 나중에 여기 커지면 좀 애매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TM이라는 아이 심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캐비어. 자, 요 아이를 굉장히 예쁘죠? 네, 캐비어라는 아이를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요, 많은 분들께서 알사탕이랑 헷갈리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캐비어가 좀 오래 묵은 친구예요. 근데 알사탕이 어릴 때 이런 얼굴을 띠고요. 알사탕 묵으면 묵을수록 얼굴이 조금 더 동그랗고 싸그래져요. 그래서 딱 보면 옆에다 두고 보면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네.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 그냥 뿌리 좀 보니라고. 요것이 이게 좀 애매하네. 제가 물을 줘서 왔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약간만 좀 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뿌리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건강한데. 그렇죠.
위에만 좀 털고. 그래서 피트머스 계열이어가지고. 네, 근데 겉에 있는 뿌리들이 너무 건강한데. 너무 하얘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제 질문지를 보고 확 느꼈는데 제가 생각보다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았더라고요. 빨리 해봐봐. 그럼. 이거 토분 주문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네, 저희는 주문 분갈이 효과 세척마사 외에는 그 어떠한 물품도 택배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저 정도면은 그 엑스플레인트에 있지 않을까요? 네, 아마 토분은 다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거 디자인이 이뻐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런 건. 아마 모르겠어요. 장담은 못하지만 네, 아마 있지 100% 않을까요? 장담 못하지만. 네네. 자, 다음 질문. 네. 하우스를 양옆을 다 개봉하고 키우신대요. 요것도 양질의 빚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거를 밖에 내놓고 키우고 싶은데 네. 장마 때 오는 비를 다 맞추나요? 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 양질의 빗은 옆에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일반 위쪽의 빗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양옆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의 개념의 느낌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질의 빗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양질의 빗은 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는 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창은 자외선이 많이 차단이 되는 빗이고요. 그렇죠. 양질의 빗은 다육이는 자체적으로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억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성장을 억제시켜주는 게 이 자외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빗 하면은 그냥 광합성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육이나 모든 식물은 광합성으로 인해서 잘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맞기는 한데 다육이는 자체적으로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반면에 생장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자외선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제가 양질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에 직접 직광으로 보는 빛을 양질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우스 지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붕. 그래서 양질의 빛도 우리가 지금 차광을 좀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우스도 그래요. 키핑장도 그러고. 그렇죠. 그 빛이 지금은 봄, 가을에는 직광으로 100% 보는 게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외선 지수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사람한테는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4월달, 5월달 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식물한테는, 다육이한테는 6월달까지 가도 한 6월 초까지? 5월 말까지? 5월 말 정도, 그 정도 가면은 이제 자외선 지수가 조금씩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생명 억제력이 또 심해져요. 그렇죠. 이게 방금 말씀을 드렸던 자외선이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원리적인 것을 좀 이해하시고, 빛이라는 게 그렇구나, 양질의 빛이 어떤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차광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직광은 직광인데 한 70%를 차광해버린다? 그러면 70%가 빛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양질의 빛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봐도 식물들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차광을 해놔버리면 식물이 건강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막 성장하는 때인데 억제를 많이 안 시켜주면 우짜라겠죠. 그렇죠. 우짜라면 몸이 약해지겠죠. 네. 약해지면 여름을 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이게 그런 원리입니다. 다육이들이. 그래서 다육이는 한국에서 우리가 다육이를 잘 예쁘게 건강하게 키우려면 반드시 그런 원리적인 것을 꼭 알으셔야 돼요. 네. 뭐 원래 얘네들이 자생하는 지역에서 키운다면야 뭐 이런 게 뭔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이런 그래서 양질의 빛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왜 그 양질의 빛이 꼭 필요하구나, 이걸 꼭 이해하시면, 그러면 내가 어디서 키워도 이 원리에 맞춰서 키우면 잘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 역시도 그 원리에 의해서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단 한 번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캐비어 예쁘다. 캐비어라는 아이 항아리에다가 한번 네. 심어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심고 네. 마무리를.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원래 사실 한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 때문에 시간이 그러니까 좀 절반을, 길어졌죠.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분께서 이제 하우스에서 키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밖에 내놓고 키우시고 싶으시대요. 네. 네, 밖에 내놓고 장마철에도 비를 다 맞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장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전에 내가 다육이를 해년마다 관리를 막 열심히 했는데도 엄청 잘 죽는다.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뭐 넣어놨는데도 막 죽고 막 이래 죽고 막 그러면은 저는 그냥 밖에다가 방치하라고 그러거든요. 아싸리. 알싸리.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장마는 우기 장마가 있고 건기 장마가 있고 그래요. 저 진행하면서 할게요. 네. 말 그대로 우기 장마는 이게 아무리 장마라고 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라고 호수 마냥 막 네. 속이 다 무너지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막 하루 걸러서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건장마는 또 다르죠. 건장마는 이게 장마 맞아? 뭐 장마가 시작됐는데 이게 비가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장마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우기 장마는 어찌되었거나 다육이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우기 장마는. 근데 이제 건장마도 건장마는 그래도 조금 낫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밖에다가 그냥 차라리 두는 게. 근데 하우스가 있고 그러면 굳이 뭐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그렇긴 하죠. 굳이 하우스 안에다가 두시고 한 차강은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40% 정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그다음 환기를 여름에는 환기는 절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해서. 봄, 가을, 겨울에는 환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름에는 고온 다습이기 때문에 고온은 괜찮아요. 그렇죠. 고온에서 습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육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고온이 올라가도요 습이 낮잖아요. 그러면 다육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습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균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과습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이거 가임랑. 가임랑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조그만 그렇죠. 분에서 지금 이렇게 키울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가임랑 꽃도 되게 이뻐요. 맞아요. 제가 이 꽃 때문에 오늘은 찍자고. 네. 근데 꽃 그래서, 초장이 안 잡히네. 요것은 너무 우리 집 각이다 해서 그렇죠. 한번 요것을 그냥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 얘기까지 했지?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놓고 키우는 개념은요. 그것도 역시 본인이 판단하시되 하우스가 있으면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겠어요? 하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이제 좀 환기 잘 시켜주고 그리고 차강하는 문제는 우리는 작년에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차강을 안 했는데 차강하는 것은 가장 베스트는 제가 봤을 때 50%안 넘기는 게 좋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왜 작년에 저희가 안 했냐면 저희 여기 걸어져 있는 게 55%짜리예요. 그전에는 35%짜리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우스 비닐을 교환하면서 35%짜리를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것저것 다 찢어져서 버렸거든요. 그렇죠. 버렸는데 이제 그걸 다시 치려고 하니까 막 차각막 옆에 테두리를 또 작업을 해줘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그렇죠. 안 그러면 막 찢어지니까 그렇죠. 그 작업이 이제 싫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매달려 있는 것은 55%에다가 비닐이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65%는 차강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했던 건데 글쎄요. 아무튼 뭐 가장 좋은 것은 한 40% 50% 안 넘기는 차강해서 환기 좀 잘 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 여름에도 가끔 필요할 때 가끔 물 좀 주시고 네. 이제 이 물 주는 타이밍은 100%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네. 네, 이것은 뭐 어떻게 언제 뭐 장마철에는 언제 며칠에 한 번씩 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는 본인이 판단해서 물을 좀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죽인다 생각하세요. 네. 여름인. 네네, 그것이 힘들기 가장 때문에. 편합니다. 마음이 그렇죠. 편하고 그냥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아닌데 아직 질문이 해봐봐. 3개 정도 있거든요. 해봐봐.
푸른둥이 다육이를 3월 말에 구입을 하셨대요. 그리고 베란다 거리대에서 키우시는데 비 맞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목대가 약간 웃자라가지고 입장 차이가 되게 넓어지셨대요. 그래서 로제트에 있는 부분은 자구가 생겨가지고 그 아래쪽 잎들을 다 떼고 싶으신데 이거 다 떼줘도 괜찮을까요? 하는 근데 질문이. 이게 이제 품종에 따라 달라요. 그 자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아이들은 이게 좀 빨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품종이 어떤 아이들은 그냥 굉장히 더디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빨리빨리 자라는 아이들을 굳이 특성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세요. 지금 밖에서 키우시면은 네. 그냥 두시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목대도 좀 잡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라디칸스 4월 적심 괜찮은가요? 그것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네. 적심은 4월 중순 넘어가면 초까지는 어쩔지 괜찮거든요. 그렇죠. 4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적심이라는 것 자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그건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4월 중순만 넘어가도 적심은 힘듭니다. 거의 한 4월 10일 넘어가면 적심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시는 게 네. 여기에 지금 지금 몇 개 남았어? 하나요. 하나 남았어. 여기 네. 지금 보시면 모양이 요쪽 지금 보면 여기가 앞이처럼 그러네.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네요. 이렇게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다 앞쪽으로 그러네요, 넘어갈 그러네요. 것 같아서 그래서 모양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도 약간 이렇게 들어서 돌을. 이쪽으로 뒤를 이쪽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해봐. 연봉이 자구를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뭐라고? 연봉이 어. 자구를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하죠? 그거 네. 일단은 뿌리가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건 절대 놓치지 마.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죽기 전에 그냥 뭐 자손이라도 번식하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건강한데 자구 개념은 잔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생명력이 엄청 강해져요. 그렇죠. 그럼 폭발하듯이 막 뭐죠? 자구?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입고지 할 때 그 뭐지 그거? 뭐일까요? 생장점. 네네. 생장점 몸에 붙어 있는 생장점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가 영양 상태든 물 상태든 해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건강한 뿌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굵은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잔뿌리들,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실뿌리, 잔뿌리들이 많이 생겨서 그 뿌리들이 건강한 뿌리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 생깁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앞전에 자구가 굉장히 많았던 우리 연봉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 밑에 보면 저명간수로 몇 달 동안 땄던 거예요. 맞아요. 얼굴이 그것보다 좀 더 작았었거든요. 그렇죠. 몇 달 동안 저명간수로 그냥 계속 물을 주면 거의 꽉 차요. 네. 위에서 물 주면. 그렇죠. 그럼 방치하고 그 물이 시간이 지나면 지가 먹기도 하고 뭐 증발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마를 거 아니에요. 막 없어져요. 그러면 또 언젠가 또 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또 그거 생각 안 하고 또 막 물을 주면 또 꽉 차요, 여기.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몇 달 동안 그렇게 키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이렇게 막 커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네. 자구도 막 생기고. 그래서 식물들이 뿌리가 건강해야지만이 식물도 건강하고. 이해되시죠? 그렇죠.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구도 그래서 많이 나오고 그렇죠. 죽으면서 나오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다 고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자, 오늘 소장품하고 분갈이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문도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가임낭 네, 가임낭.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물청소 한번 하고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분갈이가 끝이 났군요. 네, 오늘 분갈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친구들은 제가 엔딩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